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오늘 뉴스에 우리나라의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로 파견이 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위에서 4대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제가 크루드족 쓰라고 하니까 크루드족이 말을 안 듣나 봐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차피 육상전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크루드족이 안 움직이니까 트럼프 천사가 한 생각이, 야 어차피 월남전쟁 때도 한국군이 잘 싸웠어, 이러면서 아 급하해. 그럼 우리는 병자호란 때처럼 네 그러면서 겉으로는 순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씩 가는 그런 식으로 해도 전쟁은 엄연히 승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모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전 양사는 드론전이에요.
그리고 하도 제밍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무선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광섬유로 합니다. 그거 어떻게 제밍할래요? 제가 그래서 매번 얘기한 거예요. 예? 컴퓨터는 해킹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광섬유로 하면 아무리 제밍 기술이 높아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크루드 쪽을 꼬드겨 가지고 빨리 해라. 안 그러면 어차피 소모전 돼서 다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하라니까 우리 한국군이 잘 싸우니까 예, 청해부대 그 선박을 보냈고 그러다 교전하다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존심 싸움으로 돼서 월남 전쟁처럼 파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군만 한 10만 정도만 가더라도 이란군이 쪽소리도 못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때 베트남전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미국군이 들어가니까 반전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마 그때 베트남전 월남전쟁에서 한국군만 가게 됐으면은 아마 베트남은 공산화가 안 됐을 겁니다. 그거를 철저히 교훈을 하신 게 트럼프 천사님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해 부대를 급파를 했고 아마 갈 거고요. 가다가 뭐 기뢰한테 터지든 아니면 드론한테 당하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강대국들끼리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한국도 강대국으로 보는 거예요. 트럼프 천사가. 그러니까 크루드족은 저것들 안 돼. 역시 쟤네들은 근성이 없어. 실험과 고통도 없고 자기 나라 건국할 의지도 없는데 대한민국은 어때? 아예 그냥 상해 임시정부까지 만들고 거기에 하와이 임시정부까지 만들어가면서 서로 간에 팝을 만들어서 내가 나라 만들겠다고 이러는 어떻게 보면 이단들의 천국이거든요. 서로들 왕되겠다는 공주 왕자의 나라거든요. 그러니 걔네들의 잠자는 호랑이의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자존심 싸움에서 두 나라가 국력이 소진돼서 망하는 한이 있어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내전하듯이 그렇게 이란하고 싸울 거야. 이런 톡박으로 보내는 겁니다. 안 보이나요? 예. 하여튼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 방송이 좋은지 일본인 귀족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와갖고 그 달콤한 도너츠빵 안에 생크림이 가득 들어갔어요. 어우 엄청 맛있던데요. 대략 한 개당 한 3, 4천 원 할 것 같아요. 5천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케이크 같아요. 그래갖고 5개 총 한 2만 원 돈, 3만 원 돈.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오자마자 한 개 먹고 잠자기 전에 한 개 먹고 그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개 먹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거는 출근하기 전에 2개 먹으면 돼요. 라면하고 아주 감사하게 먹는데 일본인들이 강대국이 되는 게 그거예요. 실현고통. 특히 일본 여성들이 왜 강인한데요. 제가 일본 가서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강인한 여성, 특히 오음진리교 교주 딸하고 결혼했으면 했죠. 그러면 저는 일본에서는 진짜 부자 됐겠네요. 아니 성공에 입교대 사제 예비사제 오라고 그랬죠. 그런 상태였고 거기에 또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부장님하고도 결혼시켜준다 그러지. 오음진리교 뭐 이런 기숙사도 가가지고 오음진리교 교주 딸하고도 결혼시킨다 뭐 이랬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됐네요. 근데도 저는 대륙남님의 장유사 같이 식으로 영역,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전 영적을 추구하거든요. 육적인 돈을 우상숭배해봐야 뭐예요? 장유씨가 그 말했대잖아. 편지에서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태자당이 망하면은 무슨 의미냐? 끔찍하다. 나만 죽는 게 아니다. 태자당 전체 귀족들이 다 죽고 엘리트들이 죽을 거다. 그게 미국이다. 위성으로 다 보고 있다. 너네들 우주전도 못 해갖고 위성도 10,000개 이상 못 올린 애들이 어떻게 전자전을 수행하고 그럴 거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전은 재민 기술로 의성으로 해도 다 재민이 되죠. 근데도 제가 말한 우려한 대로 소모전으로 드론으로 그렇게 광통신 케이블로 해가지고 때리면 아무리 뭐 인공위성 뭐
그러면 그 드론처럼 작은 거 하늘에서 날아오는 그런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기술도 안 돼요. 육안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면은 그 경계 근무라도 잘 썼어야죠. 근데 경계 근무도 안 쓰잖아요. 그 레이더 뭐 이걸 너무 믿고서. 그러니 그 비싼 패트리어트 거의 수천억 뭐 이 정도 되는 게 그냥 날아가고. 그거는 러시아전에서도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미 교훈으로 보여줬는데도 방비를 안 한 겁니다. 저였으면 이미 방비했겠죠. 촘촘하게 세망을 만든다든가 지붕 위에다가 그 탱크 위에다가 만든 식으로, 예, 러시아 탱크들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도 어제 그 뉴스에서 그 미군 기지 공격하는데 아예 그냥 그 CCTV 달린 그 드론으로 그냥 뭐 유유자적 하는데 경계병도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예, 식당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유유자적으로 가가지고 폭파시켜 버리던데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크루드족을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루 만에 끝내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 드론전의 위력을 저는 그동안 보고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능그적거리면 중동에 있는 모든 패트리어트 기지부터 천문학적인 손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드론을 해서 그렇게 광케이블로 해가지고 때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롬멜이 어땠어요? 롬멜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경비대장이 우랑 좌를 맞췄는데, 예, 어느 한 곳이 경계 근무를 잘못해가지고 뚫려버렸어요. 그때 롬멜이 어땠어요? 그 자리에서 참수해버렸습니다. 장군을.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경비 업무고 경계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예, 동사무소 처음에는 청소행정과 보냈잖아요. 왜 보낸 게 저를 감사로 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쪽 청소행정과가 부정부패가 가장 심하니까. 그래서 가서 속아냈잖아요. 추수꾼 마냥. 그리고 이번엔 동사무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업무대로 계속 일기 쓰는 거예요. 바티칸 서고에. 네, 저는 바티칸의 개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천사 바티칸의 개예요, 저는. 그러니 이제 노인 일자리 사람들도 알아는 거예요. 제 감사구나 이러면서. 계속 적고 있으니까. 네, 휴대폰에다가. 그래서 눈치 빠른 오전조는 우리가 경비였지? 경찰이었지? 그리고 오전조는 다 서서 계세요. 그리고서 이제 서서 있으니까 체력이 좋아졌는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보람을 느끼는 식으로, 네, 오전조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계속 노인 일자리 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드시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라인들한테 잘하잖아요. 그러면 인사고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주변에서 칭찬하고 그러면, 예, 뭐 주무관님도 칭찬하지, 동장님도 와서 칭찬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계속 계약직이라도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예, 흐뭇하죠. 역시 안내는 청원경찰이었구나. 그전에는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나 같은 감사가 와가지고 딱 가르쳐 줬는데 따라하니까 그동안은 자꾸 라인들이 와서 내보내기 작업한 걸 느꼈는데 이젠 칭찬 들으니까 얼마나 흐뭇해요. 그러니 퇴근길에 발이 되게 가볍죠. 행복하고. 그걸 느낀 게 오전조예요. 근데 오후조는 어때요? 여전히 앉아 계시고 끝까지 권위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 대장이, 예, 여성이 끝까지 그러면서 도도하게 교만하게 사람들 쳐다보고 안내도 안 하고 하니까 내가 옆에서 출입구 앞에서 딱 서 있는데도 나를 피하고서 외국인 한 명하고 내국인 한 명이 법인 그 등기, 예, 법인 인감 들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상식적인 거를. 예, 저는 다 아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은 모르죠. 안내를 안 하고 앉아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혹하게 하길래 내가 가서 구해줬죠. 그런데도 감사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그걸 모르고 알려고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앉아 계시려면 도서관 사서직을 가셨어야죠. 저희는 엄연히 경비 업무예요. 경찰입니다.
경찰은 서서 그런 드론이든지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요격할 것 같,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게 경비예요. 그래서 항상 경비 수칙이 어때요? 특히 군인들은 먼 산을 보고 그 산에 그런 언저리 같은 거, 끝자락, 거기를 주의 깊게 보라고. 그러면 그 그림자 이런 대로 예, 낮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사람이든 드론이든. 그런 사주 경계하려고 만든 직업이 경비고 경찰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 기본 업무인 사주 경계 서서 하는 거, 예,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누가 월급을 줍니까? 그러니 내보내기 작업이 들어오는 거고, 어제도 예, 다양한 내보내기 작업이 들어와서 제가 또 예, 그렇게 일지를 적어놨죠. 예, 좀 눈치 빠른 또 오우조 한 명 있어요. 그분은 이제 슬슬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시 이후조 중에 한 분 계세요. 예, 그분도 조만간 회개할 것 같아요. 내가 감사라는 걸 눈치를 깠어요. 그 사람이 표정에서. 그러면서 기겁하는 얼굴. 그러고서 무서운지 딱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세요. 왜냐면 자기가 아마 그렇게 말을 맞춘 것 같아요. 그 5조 4명 중에 3명이 말을 맞췄어. 그래서 우리 끝까지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고, 그리고 한 명 명랑한 사람은 자긴 서서 있을래 그러면서 그분은 눈치 보면서 서서 있는 거고. 그리고 5조 한 명, 3시 이후 남성 한 명이 또 회개했다는 식으로 어제 눈빛을 줬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주변에서 다굴당하기 싫으니까 저쪽 구석 가서 앉아갖고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심가책을 일으키게 하는 게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네, 오늘 제목이 인간은 구원의 은혜에 결초보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육적 연약함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는 이중적인 존재이다. 이사야 29장 13절. 왜 우리 외할아버지를 간동군, 그것도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한국인 중에 그런 관동군에 배치되고 그 장교가 열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거의 박정희 씨급이었다고. 계급은 얘기를 안 해요. 장교였다고만 얘기하시지. 그리고 나중에 교도소, 거기서도 장교하시고, 뭐 교도소장이었다나 뭐였다나. 하여튼 그 정도면은 거의 엄청난 계급이죠. 박정희 씨 정도. 그게 우리 외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엘리트들은요, 라인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항상 경비로 보내고요. 경비도 국정원급, 그런 감사 쪽으로 보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빡세면 자기 자식만큼은 좀 편하게 해주기 싶다 그러는데도 안 됩니다. 경비 그런 엘리트들은요, 자식도 똑같아가지고 붕어빵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명문대 따진다고 했잖아요. 일본 명문사, 고려대, 이런 식으로 유코님 마냥. 그래서 대대로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군인 가문 있잖아요. 그런 군인 가문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전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엘리트들은 최전방에 강감천 장군처럼 보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비스마르크처럼 외교전, 비폭력을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속전속결로 그렇게 하려고 엘리트들을, 그렇게 최전방의 엘리트를 관동군이든 보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목은 아까 읽어줬죠. 그게 이사야 29장 13절이고요. The Lord says, These people come near to me with their mouth and honor. 마우스는 입이에요. honor me with their, with는 함께, their lips는 입술이에요. but their, hurt. hurt는 뭐예요? 제가 어제 유코님의 심장을 보고 싶은 향아치라고, 그래서 장기매매 당할 것 같다고. 그 옛날에 그 미국 영화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마스크맨인가? 하여튼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막 심장이 벌떡벌떡 하면서 나와요. 그 노랑 옷 입은 그런 영화였는데,
그런 식으로 심장을 보고 싶어 하는 게 그 사람의 심리래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옛날에도 여성제이랑 막 이렇게 좋은 거 할 때 보면 너 나 사랑해? 그러면서 너의 심장 소리 듣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귀를 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나. 예. 뜨끈뜨끈 하면서 막 엄청 빨라지잖아. 그러면서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그런 심장을 보고 싶으니까, 예,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그런 잉카 제국 애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의 그런 인신공양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빼는 게 심장인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신앙이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런 걸 확인할 때 이런 허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이라고. 그리고 심장이라는 건요, 그 음행홍에서 이화로 들어가고요, 바티칸의 개고요. 예.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잖아요. 펌프인데 어떻게 보면, 예, 피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한테 신장을 하면 바티칸의 개가 되라, 이런 식으로 군인경찰이 되라, 경비가 되라, 감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심장이라는 말로 신앙을 많이 상징하는 겁니다. 파는 좀 멀어지다. 프롬미. Their worship of me is made up only of rule. 룰은 규칙이라 했죠. taught 가르치다. 바이메 인류를 가르쳐주는 거. 바이는 전치사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였다. 예, 어제 제가 알람을 4시로 맞춰서 좀 출근을 여유있게 하고 밥도 느긋하게 먹고 하려 했는데, 역시 서서 일하는 경비라면 집에 오면은 그냥 쓰러져서 자요. 옛날에 제이가 그랬거든요. 삼성협력업체 거기 경비 지도사 하면서 퇴근하면은 그냥 자요. 그런데도 본인이 졸음이 몰아쳐도 나는 뭔가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하고서 주경야동을 못하니까 경비가 너무 힘들어갖고 서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게 게임이었어요. 그러면 세피로스라는 그 게임, 저희가 가금을 거의 1000만원 했다 했잖아요. 그 세피로스 게임을 장사를 세워놔요. 그래 놓고서 자기는 이거 세워놓는 그런 걸로 나는 자기 개발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자기 만족하겠다고, 내가 잘하고 그래도 꾸벅꾸벅 졸면서 장사한다고 이러고 하다가 숫자를 0을 빼버려요. 그러면 1억짜리가 1000만에 팔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수하면서도, 예, 자기는 자기 개발하고 싶다고. 그런 게 제의였거든요. 그걸 망각해가지고 경비 업무 같은 그런 시설과 관리공단 간다고. 진짜 하수구 청소하는 거거든요. 요즘엔 다들 선들이 지중매립관이에요. 전선들이. 그래서 하수구 들어가서 그 맨홀 들어가서 하는 건데, 들어갔다 재수 없으면 그냥 지식하는 거예요. 예, 산소 그 포화도가 잘못되면 21%인데 그게 조금만 밸런스가 들리면, 예, 저산소증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수구 일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그런 시설관리 공단 간다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공무원 가라. 공무원은 관리감독이다. 그래서 들어갈 리도 없어 이러면서. 그런데도 단종에 태자기가 붙었는지 아주 그냥 막무가내요 지금. 하여튼 그런 거를 사제성어로 면종복배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하는 뜻한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예, 육적 연약함으로 인해 현실에서 불평하는, 예, 내면의 마음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비현합니다. 왜 순혈주의가 나왔을까요? 자기 처자식을 합리적으로 불로소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순혈주의예요. 네, 나 왕족이야. 그러면서 나 몇 대야 이러면서, 나 태종 이방원의 직계야, 나 장자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불로소득해도 돼. 그런 옛날에 아주 그냥 옛날 고대 그런 유코님이 말하는 향아치 시대에 그런 막 미개한
이하고 같이 살아갔고, 예, 유콘이 향아치가 하도 권위적으로 나오니까 막 노예 삼으려고 이러니까, 자유를 없애려고 하니까, 감금하려고 하니까 유코님 잡아가가지고 장기매매해서 심장을 보려고 하니까 유코님이 참빗을 주잖아. 너 이나 제겨해, 이 미개한 애들아, 이러면서. 어?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도 향아치는 어때요? 연기지만 자기는 이 현대 이거를 가져가겠고, 예, 그렇게 자기는 그 대한제국을 부활할 거라고. 근데 유코님 뭐라 그래요? 너는 너무 똘똘해서 암살당할 거야, 이러면서 시기 질투로. 예. 하여튼 그런 역사가 반복한 게 면종복부인 거예요. 일단은 머리 똘똘하다 싶으면은, 예, 암살하고 보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왜? 그래야지 자기가 편해지니까. 예. 하여튼 면종복부의 역사적 사례. 첫째, 중원당나라의 태종과 신하들인데, 태종의 언행록이 정관정역 책에서 태종의 신하들이 왕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송하다가도 면종, 돌아서면 비방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는 것, 독배를 경계해서 태종은 충신인 위징의 충언을 받아들여 신하들이 영국의 원탁회의처럼, 제가 왜 영국 성공회 얘기하고 20대 때 왜 영국, 예, 그쪽에 사제가정을 간 이유가 왜 그런데, 뭐 대영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그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참 좋은 우리 교회 정원석 목사님 칭찬하는 게, 예, 예수교 장로회는 맨날 직분 싸움 하게 그렇게 임명식 할 때도 일부러 그냥, 예, 그 기사들이 그 왕 앞에 가서 거물을 하면서 막 이런 안수하듯이 그런 의식을 하면서 권위에 복종해라 이러면서 그런 신성한 의식을 하니까 벌써 그 일정이 공고돼요. 그러면 며칠날 이렇게 안수식 할 거야, 그렇게 명단이 올라오게 되면은 직분이 있는 애들은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 집사 임명하기 자기 라인 아니잖아, 이런 애를 왜 임명을 해? 그러면서 내보내기 하고 헌금 봉투 안 받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왜 제인은 헌금을 받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제인은 육적인 애니까. 그러니까 저런 애는 뇌물 주고 그러면 뇌물 낼름 받아먹고, 예, 자기 하수인할 게 보이거든요. 예, 아주 유혹에 잘 넘어가니까 미인계도 잘 넘어가고, 그런 애들은 경계를 안 해요. 그러니 그 편한, 예, 빌딩에, 예, 그렇게 너무 편해가지고 아주 그냥 교만해서 시설관리공단 한다고, 뭣도 모르고, 예, 저같이 공병대 해본 애들이, 예, 그런 쪽이 빡세다는 걸 아니까 안 가는 거지. 저런 애는 가기 100원 더 준다고 월급을. 그런, 예, 진짜 학습장애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면종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 원탁회의, 차별 없는 분위기, 면전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면종복부에 타든받으려 노력했다. 지금 중원이 왜 조용할까요? 무소식일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장유샤가 충신이기 때문에 엘리트 관동군의 감사에 어떻게 보면 국정원 이런 거기 때문에 걔 충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은 정황을 지켜보자. 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데 걔네가 카운트다운이다. 그래서 급하니까, 예, 크림프 천사가 해제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드론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 크루드족도 드론한테 많이 당했겠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전 보면 아시잖아요. 거기서 러시아군이, 예, 막 가는데 드론이 가지고 놀아. 예. 그러니까 어때요? 크루드족도 그거에 겁먹어가지고 아예 그냥 진격을 못하고 멈춰버린 걸 수도 있죠. 참호에 딱 들어가서 두려우니까. 어차피 나가면 죽으니까. 참호에 있어도 위에서 올라와서 막 이렇게 수신호까지 해가면서 막 움직이면서, 야, 너 포로해. 안 하면 내가 수류탄 터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현대전입니다.
그러니 그런 드론전에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평상시에 방비를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공대생들이 포집한 한국이, 예, 그런 기술이 천무2가 완전히 요격률이 94%잖아요. 예, 90 몇 프로. 패트리어트보다 더 높아요.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트럼프 천사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쟤네들이 드론을 얼마나 방비했을까 이러면서 청해부대 그 배 그거를 시험을 하는 거죠. 예. 한번 시운전도 안 했는데 얼마나 잘할까 이러면서. 예, 그 결과는 다음 편의 뉴스에 나오겠죠. 격침이 되었냐 아니면 그 유선으로 조정하는 그 드론들을 어떻게 막았을까. 근데 이미 한국은 제가 자료조사했을 때 벌써 그런 기관총 같은 1분에 수천 발 나가는 거를 이미 개발했어요. 함대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드론이 오게 되면은 그 드론의 위치를 자동으로 AI가 감지해요. 그래서 드르륵 쏴대버려요. 500원, 1000원 요 정도밖에 안 나간대요. 미국도 개발돼 있어요. 미국은 뭐로 하냐면 레이저로 합니다. 그거 한 발당 3,000원이래요. 그런데도 왜 중동에 저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게 함대에만 배치해 있어요. 아직 지상전까지는 가질 않았어요. 예산 부족으로. 그리고 전기가 엄청 먹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기가 안 드는 그런 게틀링건 같은 이런 기관총으로 개발이 돼 있다고 저도 밀리터리 덕후에서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시연하는 현장이에요. 청해부대가 가게 되면. 그래서 궁금하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면종복배 폐단을 막으려 노력했다. 조선중계 병자호란시 대청 외교와 대보단인데 인조가 삼전도에서 그렇게 굴욕에 삼배를 하잖아요.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은 뒤 조선은 겉으로는 청나라를 상국으로 섬기며 사대하지만 속으로는 청을 오랑캐로 여겼으며 몰래 대보단을 쌓아 망한 명나라 황제들을 위해 제사 지내고 국본론을 주장하는 등이 정신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현대적으로 또 접속했어요. 이상한 나라의 공산당 총수인데 그는 겉으로는 삼봉예수교 장로의 나라에게 순종하지만 순종하지만 돌아서면 육적인 순혈주의 나치당이 하메네이를 애도하고 추모하라며 제사 지내라고 명령하여 그 하수인들이 영적으로는 복종하지 않는다. 제가 왜 교회 나왔겠어요? 전교회. 하메네이 애도, 하메네이 추도 막 이러잖아요. 안 하면 너 목사 자를 거 하니까 그 뇌물 먹고서 그런 말을 하는 목사가 내 그런 교회 왜 다녀? 최소한 참 좋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걔네 말 안 듣고 영국의 원탑 차별 없는, 노예 차별 없는 그런 자유공화 정식으로 하니까 이쪽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심 잃지 말고 뇌물 받지 마세요. 항상 설진국 목사님이 어떤 넥타이를 맬까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항상 목사, 선직자들은 뇌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1인으로 증인을 해도 그 효력을 암행어사 마냥 국왕이 믿는 거예요. 그런 청백리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제2는 하느님의 은혜로 정기기술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민간시설과를 60대 1의 경쟁률로 합격해 놓고서 감사함도 모르면서 경비지도사 근무 시에 가졌던 불만이 언제든지 본청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회사 간둔다고 말하는 경비지도사처럼 10여 년 근무해 놓고서도 그 회사도 망할 것 같다면서 맨날 하소연했는데 안 망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업장 운영해요. 다 라인 사회라고 해도 몰라요. 왜 경비가 용역이 됐겠어요? 시설과도 그렇고. 전에 경비업법에도 나와요. 저도 경비지도사 공부해봤으니까. 링컨이
그 철도 노조, 귀족 노조들 있죠. 걔네들이 아예 파업하고 그게 정지돼 가지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 뒤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꾼 거예요. 용역으로. 예. 지금도 공무원들이 왜 계약직이 많은데요. 특히 시설과 이쪽들은 다 무기계약직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일하는 거에 감사해가지고 다녀요. 자기가 공무원이고 5급 이상이고 그리고 억대 연봉 공무원이다. 그럼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돼요. 자기 부모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희 관동군 외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백골단 경찰대장처럼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은혜로 그런 위치에 가셨으면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서 무병장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후의 목표는 국정원처럼 감사기관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감사가 편한가요? 청소행정과 이쪽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보내가지고 아주 빡세게 해가지고 막 그 보조기까지 써가면서 막 뼈가 갈리는 거의 공병대 5분 대기죠.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이러면서도 그렇게 행군하듯이 레인저 부대 마냥 미국에 그런 식으로 저는 청소행정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보낼 줄 알았죠. 그랬더니 역시나 감사였어요. 그리고 부서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고서 만약에 내가 부서를 잘못 내고 딴 데다 그러면 감사 부서가 다른 쪽이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가격식으로. 도서관은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잖아요. 도서관에 뭐 부정부패가 심해 뭐예요? 도서관 공무원님들이 뭐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오히려 애국한다고 옛날에 히틀러 나치당하고 싸워가지고 가장 많이 죽은 게 도서관 사서공무원님들인데 도서관 사서님들은 진짜 애국하는 사람 보내고 그런 거예요. 저같이 머리 좋은 애는 안 보내요. 제이처럼 약간 그런 애들 보내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애는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감사부 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뭐 집안인가 어떻게 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뭐 요거 완전히 그냥 트럼프 천사님들 뭐 군인 집안인데 그런 감사 집안인데 그래서 이런 경비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까지 되신 건데 그러니 청해부대 보내라고 너네도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러고 우리 레이저는 전기가 너무 많이 쓰는데 너네 한번 그냥 레일건 기관총 같은 거 한번 시연해봐 이러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근무해놓고서 망각하고서 정기교수사 공부할 수 없는 빡센 지하메리스 하수구 청소 지식사 할 수 있느니 아마 제이가 시설관리공단에 운 좋게 붙어갖고 내 말대로 그렇게 우리 그 큰아버지처럼 청소행정과 해갖고 그 민원 들어와가지고 낙엽 치운다고 그 시절에는 청소차도 없었어요. 도로에 그냥 가가지고 다 공무원들이 다굴러 해가지고 거기 낙엽 있는 거를 도로꽃도 막 쓸고 그랬다고 민원 들어오면 그러고서 터널 앞에 쓰다가 그 안 보여가지고 덤프트럭이 똑같아요. 저처럼 덤프트럭이 밀었어요. 신기하게 이상하게 바티칸의 개는 그 가을연가 그 드라마처럼 덤프트럭이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래놓고 과실 저도 과실 있어요. 안전이 뭐 안하면 다 과실이죠. 100대0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 세상 가기도 했는데 제이도 무슨 단종이 퇴적이가 불렀는지 뭐 지식사 할 수 있는 덤프트럭보다 더 그런 게 지식사 아닌가요? 하수구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단종 퇴작이야. 하수구 냄새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급하면 공무원이 들어가요. 급하면 공무원도 들어가는데 민원 들어오면 하물며 서류 업무하는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 뭐 기수직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급한데 당장 민원 들어 신고 들어왔는데 강남 애들처럼
왜 지금 강남 그쪽 같은 신섬이 왜 공영버스가 생겼어요? 하도 신고해야 되니까 생긴 거예요, 공영버스가. 근데 구섬은 말을 잘 듣니까, 예, 그 시간대가 어때요?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만 해. 출퇴근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구섬은 아무 말 안 하니까. 예, 한마디로 실형고통 많이 받은 일본인 그 오늘 어제 그 도너츠 던킨 속에 그냥 생크림이 싹 들어가서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3,000원 정도의 빵. 예, 한 비싸요. 5,000원. 나 그 맛들려서 앞으로 그거 사 먹을까 막 집에다가 예, 그렇게 넣어서 냉장고에서 해서 먹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요. 진짜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실형고통 많이 받은 구섬 사람들은 불평불만 없어요. 70년대고 보릿고개 세대들이고 헝그리 정신이고 서울대고 이러기 때문에 관동군이고 백골단이고 이러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데 신선 사람들이 막 맨날 신고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바꿔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예, 경찰에 신고하면 예, 몇 번 이상 신고하면은 뭐를 해요? 사용료를 내. 그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싸대요. 경찰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담료예요. 그거에 익숙했던 여성이 일본인 그 저한테 도너츠 준 사람이에요. 예, 일본도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식이라는 거예요. 경찰 이용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사용료 내는데 한국은 감사한 걸 모르니까 경찰이든 이런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국정원 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예, 그냥 무상으로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료는 내기는커녕 와서 갑질이나 해대고 예, 깽값이나 벌려고 하니까 근데 전 이래서 일본인들 오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일본어 공부한다 한자 공부하고 있는 거고 어제도 꼬맹나사이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한국법은 예? 안 그래도 돼요. 그러면 걔네들은 공무원은 다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한테 대하듯이 코맹나사이 코맹나사이 이러면서 요로시쿠 시마스 뭐 이러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얼마나 이뻐요. 일할만 나죠. 그러면서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예, 와가지고 예, 5만 원 이상 가면은 김영란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빵 갖다 주고 예. 그러면 성의를 봐서 받아주는 거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예. 쟤는 그런 헝그리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경비지도사 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10여 년 다니고 한 회사 다녀놓고도 망각하고서 예. 자기는 계약직 아닌 정규직 가고 싶다 뭐 이러면서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예, 차라리 서류 업무하여 육적인 기가 소모한 데어 단명 하나는 공무원 가라고 맹상상 몽동고사로 설득 중이다. 참고로 제2는 영어 공부증, 컴퓨터 공부증, 수학 공부증에 이어서 이제는 계약직 직업 공포증 극복하게 하려고 삼목 교육 곧 치료 중인 거다. 저런데도 자기는 자신성가했다고 어디 가서 큰 소리 하더라. 예,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는 듯이 예, 일본인 여성으로 보여주는데 1970년대생처럼 곧 하야테 그 드라마 있어요. 예, 일본 만화. 거기서 보면 하야테가 그런 저처럼 70년대 헝그리 정신 뭐 이런 애예요. 부릿고개 하는 애인데 그런 애를 주워와서 예, 하야테 그 가문이 있어요. 걔네가 사자 같아요. 그래서 금발머리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미카엘 천사 같은 경찰 가문이야. 그런 트로프 천사 같이 골드남대 같은 그런 가문이 데려와가지고 그 딸하고 결혼시킨다고 예, 그런 내용인데요. 그 가문이 대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애들을 데려와요. 예, 그래서 자기 백골단 만들고 국정원 요원 만들고 막 이런 식이에요. 예, 그게 하야테처럼인데 예, 영화의 보릿고개 세대라서 전문가 공무원님의 상담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인
한 해 같은 기족의 산목 가르침이라며 은혜에 보답한다고 달콤한 빵을 선물하며 기족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니 대조적인 것이고 이런 정신이 강대국인 것이다. 왜 내가 대륙난 방송을 보면서 중원을 이러면서 살피고 그런 이유가 장유샤를 보는 거예요. 비록 공산당이고 잔인무도하고 무신론이고 사두개인이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강대군인 거예요. 실현고통을 알고 기억을 하니까 다시는 그런 실현고통을 보릿고개 진짜 참빗으로 해서 이를 그런 이루 간지러움. 저도 콜린슨 두드러기로 짜증나죠. 근데 옛날 저 초등학교도 학창 시절에는 간지러움이 일상이었어요. 그 이 때문에 빨간 내복 안에서 막 이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또덕또덕 소리 내면서 잡지 않으면은 집안 전체가 이가 감염돼서 어머니까지 이가 옮기니까 집 밖에서 아예 그냥 신문지 까놓고서 찬빗으로 비껴주고 옮겨온 그 이를 내복까지 다 해가지고 또덕또덕 하고서 다 잡아야지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기.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잘 때는 간지럽지 않게 편하게 잤어요. 그러니 그런 편안한 보금자리가 너무 좋고 어머니가 좋으니까 그런 월세 서러움 안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천에서 자가로 사는 거죠. 지금도 저는 바퀴벌레든 뭐든 생기면 제이통에서 그렇게 약치고 심지어는 집안의 99%짜리 알코올을 거의 말통으로 놔둬요. 그래서 약간 찜찜하잖아요. 뭐 폐품 같은 거 주워오고 찜찜해. 뭔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입감이 생겨요. 일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신발 같은 것도 냄새도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딱 봐서 양말이 꼬랑내가 심하다. 그러면 그 신발이 좀 오염된 거거든요. 바이러스로. 그러면 거기에 알코올 쳐놓고 어제도 쳤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신발 같은 거는 자주 빨면요 본드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검도할 때도 검도 호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빨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안 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요령이 생긴 게 알코올 소독하게 된 거예요. 99% 알코올. 그래서 호구 같은 게 안 빨아서 막 냄새가 진동하면은 거기다 알코올 뿌려요. 지금도 저 창고에 호구 있어요. 제가 몇 년 관리 안 해서 곰팡이 쓸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검도를 좋아해가지고 재활하면은 다시 또 검도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어릴 적부터 검도했으니까 기억도 없어요. 언제부터 했는지도. 항상 검도장 돌아다니고 가면은 도장에 그 관장님이 하는 거 보고서 야 너 대회 좀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단을 따라고. 저는 심지어는 공병대에서도요 그 태권도 단증 그냥 다 주거든요. 연병장에서 그냥 팔만 몇 번 신용하면 그냥 태권도 일단이에요. 근데도 저는 그때도 법을 아니까 그 시절에는 살인미수예요. 단증 있는 사람이 폭력하게 되면은 살인미수죄에 적용됐어요. 그때 법이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또 그렇게 법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단증을 안 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또 나치당이 먹게 되면은 또 그런 걸 또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럼 단증 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치당 순혈주의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은 다 매장하는 거죠. 과거제 폐지하듯이. 그런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단증도 안 땁니다. 그런 검도장관 맨날 저 대회 보낸다고 빡세게 훈련시키고 막 그랬어요. 최근에도 그랬어요. 거기 관장님이 저거 하도 빡세게 하니까 막 부상할 정도로 그 정도로 훈련시키고 그럽니다. 어디 가면은 관장님들은 보는 눈이 있어갖고 국가대표 시킨다고 막 이러면서 훈련시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기억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인들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가서 살려고 그랬고, 거기에서 그냥 사장님 시켜준다고 이런 식이었는데, 거기에 사제까지, 신학방사까지. 그런데도 저는 한국전쟁 막겠다고 다 내려놓은 겁니다. 누구처럼? 장유샤처럼. 그래서 저는 중원도 싫어하지 않아요. 강대국은 저래서 강대국이에요. 왜 미국이 항상 중원 애들을 자기 중원하고 일본 애들을 그렇게 자기 어깨 동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게 연합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도 다 그런 거예요. 한때 일본은 그런 군부가 나치당이 먹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랬지만 다시 어깨 동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미일 동맹이라고. 원래는 영미일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자당이라는 게 나오고 걔네들이 또 나치당하고 어깨동무하고 순혈주의하고 하니까 이러다 망하겠다 하니까 장유샤가 막 목숨 걸고 충원한 거고 요즘엔 무소식이죠.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회개하라고 지켜보는 겁니다. 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딱 한 장이에요. 그분이 엄청 이렇게 5개. 이거 10,000원이면 저 김영란법에 걸리는데. 이거 10,000원 맞아요? 10,000원짜리 케이크도 10,000원 아니에요. 비싸요. 5,000원이에요. 근데 너무 맛있어. 10,000원짜리 빵 같아. 5만원 이상이면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하여튼 그분이 법을 더 잘하니까 5,000원짜리 비싸요. 5,000원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 거의 10,000원 이상 가치 같아. 이런 건데 요거는 지금 아껴 먹는다고 지금 2개 놔뒀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 먹었어요. 하나, 2개, 3개. 저는 가장 맛있는 건 나중에 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식 먹을 때도 그래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순댓국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막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거 먼저 먹고 마지막에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을 거예요. 좀 이따가 방송 끝나면. 그분이 어땠냐면은 하야테처럼 일본인 여성이 자동 발급기에 줄 서 있는 것도 자동 발급기를 만들어준 것만 해도 천황의 은혜다 막 이런 식이에요. 일본인들은. 그래서 거기에 줄 서 있는 것도 천황님한테 민폐다. 그래 놓고서 줄이 길어지면은 자기는 국가에 해를 끼친다 해갖고 줄도 안 서는 게 일본인들이에요. 저 일본에서 거의 몇 년 살면서 맨날 본 게 그거예요. 그 일본인들은 뭐든지 감사합니다. 천황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 일본 여성들이 지아비를 어떻게 모시겠어요? 천황님처럼 모셔요. 그러니까 지아비가 조금만 은혜만 줘도 자기한테 사랑만 줘도 감사하다고 막 그냥 땅에 코가 닿을 정도로 엎드려줘가지고 그런 여자랑 사귀고 싶지 않나요? 그런 일본에서도 인정받아서 부자 만들어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이 하도 정치를 못해서 전쟁 날게 보이니까 이렇게 온 거고 장유샤처럼 사는 겁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찌질하게 살죠. 그런데도 부자 만들어줬잖아요. 다 저보고 부자 같대. 참전 우리교회 정우성 목사님도 관상 보더니 부자상이래. 그리고 여유가 있대. 부자들이 다 여유 있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 저 부자는 맞아요. 돈도 많아요. 저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가난한 척 하는 거죠. 국가의 민폐라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대륙남님처럼 뭐 수백억 부자 뭐 이러면서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일단 부자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도 가난한 척하면서 폐품 들고 다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자주 나와요. 주제가 그룹 회장인데 일부러 그 딸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떤 애인가 알아보겠다고 일부러 노숙자로 변복해가지고 그러고 거기서 남편의 그 봐요 품성을. 근데 얘가 막 막말에 대고 막 노숙자 차별하고 그러면은 얘는 순혈주의 나치당이야 그러면서 딸한테 보여주죠. 그럼 딸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본성이 나오니까 나 당신하고 안 살 거야 그러면서 아예 그냥 결혼도 안 하죠. 그게 그 부자들의 교육법입니다. 일부러 가난한 척해요.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왕이 변복을 하고 내려가 가지고 암행어사 하는 거 그래요. 암행어사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거지처럼 변복하죠. 그래야지 낮은 자들을 보니까 걔의 본성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순혈주의인가 나치당인가 볼 수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제우스잖아요. 제우스가 인간의 물로 심판할 때 그때도 거지로 변복하고 갔어요. 근데 어땠어요? 문전박대했죠. 그래서 물로 심판한 겁니다. 물이 뭐라고 했어요? 법치입니다. 법으로 심판하는 거죠. 비폭력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노아의 홍수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예, 이제 기도 시간이 왔네요. 예, 너무 피곤해서 4시부터 일어나는 건 못 지킬 것 같고요. 5시간이 자야 되더라고요. 최소 8시간은 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통사고 나고서 어떠냐면은 오래 자잖아요. 그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고통이 와요. 왜냐하면 척추가 7개 부러져가지고 근육이 풀리면은 아파서 일어나. 아, 그렇게 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치지 마세요. 척추 부러지면 그렇게 평생을 고통을 받습니다.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장애 진단 중에 한 개가 척추 7개 부러진 거.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고관절이든 무릎이 뻗정다리부터 잘 움직이지 않아요. 각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장애인이 나온 거예요. 그게 5급입니다. 이제 또 기도할 시간이 왔네요. 여러분한테도 늘 얘기하잖아요. 항상 감사하게 살아라. 그리고 제이 같은 경우는 이 검은 사막 같은 세피로스 게임을 하면서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지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게임을 하면서 힐링을 했어요. 그러던 게 어느 순간에 돈을 우상숭배하고 PC 콘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도파민 중독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도파민 중독 돼버리면은 돈을 우상숭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점점 더 그 돈 몇백 원 더 준다고 그 하수구 청소나 하는 시설관리공단 간다. 차라리 서류 업무하는 공무원 가라 그래도 그 단종의 태자기가 돼서 또 물속에다 던져가지고 또 그 썩은 물이 되는 썩은 시체 냄새 나는 물에서 그거를 또 재현하고 싶은가 봐요. 그게 돈을 우상숭배한 순혈주의 그런 단종의 최후였습니다. 김종서의 황표정사. 그리고 실력자를 중용 안 하고 차별하고 학살하고 이런 게 김종수 황표정사였기 때문에 그런 대가가 가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공산당 총수가 먹고 그런 순혈주의 나치당 애들이 먹어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그런 무능한 과거제 시행 안 하는 이런 애들을 올리는 영화가 막 나오는 겁니다. 왕가 사는 남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걔네들하고 싸운 세조를 까버리는 거죠.
예. 그런 나라도 회개하라고 트럼프 천사가 청해부대를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드론을 요격하는 청해부대에서 그 함포에 배치한 그게 어떨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서 우리 국군님들이 엘리트들이 잘 싸울 수 있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예에 암이 걸리신 여목사님이 빨리 치료되게, 그 다음에 노인석 교수님하고 셋째 삼촌이 안 아프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천국을 위한 기도. 천국은 강대국처럼 어떻게 보면 일본인 오늘 그 도넛집빵 생크림이 가득 들어간 그 5개 그렇게 주듯이 저는 가면은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먹을 게 널려가지고 아무 걱정 없는, 저희 같은 헝그리 세대들은 항상 뭐에 했어요. 메슬로 욕구 5단계의 그 1단계 생존의 욕구에 항상 우리는 갇혀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먹을 것만 줘도 감사해가지고 황제의 은혜라고 천황의 은혜라고 하면서 조금만 국가에 폐를 끼치는, 자기가 그렇게 주서 있는 걸로 뒷사람 천황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시간을 뺏는 거에 죄스러워가지고 민폐라면서 무인 발급기도 이용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헝그리 세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일본처럼 중원의 장유샤처럼 그렇게 강대국 소리 듣고 예수교 장로의 미국이라는 나라와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되기를, 하루빨리 이런 식으로 순혈주의 나치당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 새끼만 하겠다는 그런 김종서의 황표정사 이런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사라지게, 강대국처럼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송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제이아 K였고요.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인간은 구원의 은혜에 결초 보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육적 연약함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는 이중적인 존재이다. 이사야 29장 13절 The Lord says, These people come near to me with their mouths and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Their worship of me is made up only of rules taught by men.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면종복배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함을 뜻한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육적 연약함으로 인해 현실에서 불평하는 내면의 마음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비유한다. 면종복배의 역사적 사례 1. 중원 당나라의 태종과 신하들인데 태종의 언행록인 정관정요 책에서 태종은 신하들이 왕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하다가도 면종 돌아서면 비방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는 것, 복배를 경계해서 태종은 충신인 위증의 충언을 받아들여 신하들이 영국의 원탁회의처럼 차별 없는 분위기인 면전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면종복부의 폐단을 막으려 노력했다. 2. 조선 중기의 병자호란 시 대청 외교와 대보단인데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은 뒤 조선은 겉으로는 청나라를 상국으로 섬기며 사대하지만 속으로는 청을 오랑캐로 여겼으며 몰래 대보단을 쌓아망한 명나라 황제들을 위해 제사 지내고 북반론을 주장하는 등의 정신적으로 복종하지 않았다. 3. 이상한 나라의 공산당 총수인데 그는 겉으로는 삼목예수교 장로회 나라에게 순종하지만 돌아서면 육적인 순혈주의 나치당의 하메네이를 애도하고 추모하라며 제사 지내라고 명령하여 영적으로는 복종하지 않는다. 제2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기기술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 민간시설과를 60대 1의 경쟁률로 합격해놓고서 감사함도 모르면서 경비 지도사 근무 시에 가졌던 불만인 언제든지 본청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회사 관둔다고 말하는 경비 지도사처럼 10여 년 근무해 놓고서도 망각하고서 전기기술사 공부할 수 없는 빡센 지하매립선 하수구 청소 질식사 할 수 있는 일하는 시설관리공단 감다고에서 차라리 서류 업무하여 육적인 기가 소모한되어 답명안하는 공무원 가라고 맹사성 몽당고사로 설득 중이다. 참고로 제2는 영어 공포증, 컴퓨터 공포증, 수학 공포증에 이어서 이제는 계약직 지각 공포증 극복하게 하려고 산목교육 곧 치료 중인 거다. 저런데도 자기는 자수성가했다고 어디 가서 큰 소리 하더라. 하나님이 내 말이 맞다고 일본인 여성으로 보여주는데 1970년대생처럼 곧 하야테처럼 영화의 보릿고기 세대라서 전문가 공무원님의 상담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인 하늘 같은 귀족의 삽목 가르침이라며 은혜에 보답한다고 달콤한 빵을 선물하며 귀족 곧 하나님에게 숭종하니 대조적인 것이고 이런 정신이 강대국인 거다. 뷰디오 모델 출처 네르리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3월 16일 오전 10시 46분 옆집이 집안 팔린다는 것은 시장 순댓국처럼 가격을 더 높이 받으려고 한다는 내예감이 맞다는 듯이 그동안 아파트 청소비 관리하던 3층이 이사가서
청소비 관리 세대가 바뀐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 얼마 전에도 하도 옆집이 안 팔려고 하니까 우리 집 와서 제발 팔아달라며 근처에 부동산 매물이 없다고 하소연할 정도인데 히읗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이다. 히읗 이제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일도 어느 정도 적응해서 1시간 먼저 출근 후 2층 도서관에서 다산해뷰 필기실기 요약집을 속독하고 집에 와서 전기는 빠지직 유튜버님의 핵심 요약 반복 학습하며 전기기사 공부 중이다. 일 아침에 여유있게 출근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설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 이상 끝. 2026년 3월 16일 오후 1시 28분 내가 근로 일본에서 리교대 성공회 예비사지식으로 귀족회의에서 조폭에게 당한 것을 귀족회의에서 1인 신분으로 신고한 후 야쿠자 소탕 들어갔다고 해서 고마움지 일본인 여성 중년 의료보험 모바일 신분증 등 안내하며 일본인 맞으시죠? 저도 일본에서 몇 년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 어디 가든지 민폐 끼칠까봐 사소한 것도 고멘나사이 한다며 일본어 섞어가면서 말하니까 고마웠는지 도너츠 선물 주어서 내일 아침밥 대용으로 먹으려고 가져간다. 일 2026년 3월 16일 오후 2시 45분 권위형 노인 일자리 여성에게 외국인과 내국인 한 명씩 법인 등기와 법인임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 안 물어보고 앉아있는 권위형 노인 일자리 여성에게만 찾아가서 라인 작업하더라. 힐모 노인 일자리도 경쟁률 심한가 저런 라인 작업 들어오니 하하. 이상 끝. 2026년 3월 17일 오전 5시 33분 제이는 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사서식 같은 시설과 일하면서 불평불만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돈을 우상숭배해서 몇백 원 더 주는 시설관리공단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맹사성에 몽당고사로 공무원이나 가라니까. 그쪽은 박병의 업무도 빡세서 안 간다고 하더라. 60대 1 경쟁률로 앉아서 공부하는 사서직 같은 데 가서 기술사 공부하고 방송대와 폴리텍 교수 간다는 꿈으로 살면 되는데 돈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제이처럼 돈 몇백 원 보다가 결국 빡센 시설관리공단이라며 지하멜 입선에 하수구 공사하다가 담양하던가 공장로 묵과처럼 너무 몸이 빡세서 우울증으로 자살 선택하는 숱하게 많이 보았다. 엄연히 경비 업무는 서서 있으니 부정맥 위험 큰 직업이고 공부가 불가능하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걸로 감사하게 살라고 해도 나 참 어이 없어서 문자한다 저러거나 말거나 난 공공근로 이력서 내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안내로 항상 1순위이다. 모건이형 노인 일자리 여성에게 외라인들을 내보내기 적어보는 이유가 서서 일하는 경비 업무인데 앉아서 있으니 업무 대만이라며 라인 내보내기 적어보는 건데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일은 민간뿐이고 조경일 없는 땡보직인 것이고 업계 20위이고 용역은 같은 것이고 전에 경비 지도사 근무 시도 용역이라서 본청이 계약 해지하면 잘리는 것 아닌가 하며 불안해놓고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며 빡센 시설관리 공단 가서 안 잘린다고 저러는데 지중매립관 공사 가신 나입에서 단 내나는 노가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차라리 앉아서 서류 작업만 하는 공무원 가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단종이 태저귀처럼 죽은 자의 길로 가더라. 나 참 모 제이 말로는 서류 작업만 한다고 하는데 선배 말로는 지하매립 공사 노가다 다 한다고 하더라. 인공지능 아이에게 물어보아도 동일하게 노가다 한다고 하는데 제이는 학습장애 아닌가 의심된다. 결국 돈을 우상 숭배해서 쉽고 빠르게 돈 벌어서 명품차 사고 싶으니까 저렇게 기억을 외국까지 하나보다. 이상 끝. 2026년 3월 17일 오전 5시 41분 시설관리공단 7급 기술직이 직접 지하멜 입선 공사나 배관 교체와 같은 소위 노가다라 불리는 육체노동을 하는지는 소속 공단의 규모, 직무 운영 vs 보수 방식과 인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공단인 서울시설공단의 경우는 직접 보수보다는 관리 감독 위주이며 시설이 크고 전문적이라 직접 몸을 쓰는 작업보다는 외부 업체가 작업할 때 공사 감독을 하거나 단순 점검과 유지 보수 업무를 주로 합니다. 시설 운영인데 체육시설, 주차장, 상가 등의 장비 작동 상태 확인 및 환경 관리에 집중합니다.
2. 소규모 또는 시, 군, 구 시설관리공단인 제2가 지원하는 인천 같은 현장은 직접 보수하기에 육체노동이 발생하며 인력이 부족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서원 수를 줄여서 직접적인 수리 작업에 동원하며 전등 교체, 배관 수리, 간단한 토목, 노가다, 작업 등을 직접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선 업무인데 영선인 건물과 지하 매립선의 전선을 유지 보수하는 직무일 경우 간단한 공사는 기술직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3. 7급 기술직의 현실인데 기술직으로 입사하면 공사의 노가다, 보수와 감독, 시설물 점검, 계약, 도면 관리 서류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러나 현장 민원이 청소행정과의 낙엽 치우라고 발생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직접 공구곡 빗자루를 들고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친가 큰아버지가 청소행정과에서 도로의 터널 앞에서 낙엽 치우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이고 단종처럼 하수구 청소하다가 산소가 부족한 지하 매립관에 들어갔다가 저 세상 갈 수 있는 거다. 구글 아이 답변을 정리해봄. 참고로 난 시설과 일에서 조경 작업 중에 세기와 송충이 쏘이고 간지러운데도 샤워 불가능하고 목욕탕 청소도 해야 했으며 실버타운의 그 많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싫어서 수술실, 간호조무사 목공 같은 노가다 한 거다 누가 기도해 주었는지 좋은 회사 들어가 놓고 감사하지도 않으니 나 참 이상. 끝. 2026년 3월 17일 오전 6시 7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써서 일하는 경찰과 건축공병대 집안이다. 그러하니 난 서리 작업 등 후방의 군수지원단 일한데 가려고 위험물 취급 기능사 취득한 것도 강하다 앉아서 일하는 땡보직이라서 후에 소문은 다른 사람이 사단장 백 등으로 가 있을 것이고 결국 자격증은 못 쓰고 보직만 유류관리병인데 서서 노가 다 하는 공병대 가서 전기 영선 작업과 토목 땅 퍼기, 건축 집 짓기 등 입에서 단단하게 일한 집안이 우리 가문이다. 그러하니 고생해서 담양하는 우리 집안 남성들이 대부분 기가 상해서 60대에 돌아가시니까 양자만큼은 장수하라며 도서관 사서직 마냥 앉아서 일하는 시설과대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60대의 경쟁률로 합격시켜서 너무 편하다고 저렇게 시설 과외과 군무자들이 무자격자라고 비하하고 막말하는 악업 짓는데 그런 앉아서 일하는 땡보직 등은 엄청난 라인들의 청탁과 뇌물이 오가는 자리라서 노인 일자리도 청원경찰로 서서 일하는 업무인데도 앉아서 일하는 권위형 여성은 벌써부터 라인들의 내보내기 작업인 일부러 법원 등기 서류 가져와서 물어보는 등 들어오는데 그 스트레스 이길 수 있나? 나 참 서서 일하는 직업이 자기개발인 기술사 공부할 수 있냐 이 말이다. 기술사 취득하면 감리업체 창업도 되고 최소 국립대 교수 가서 박봉이라도 살 수 있는데 제이는 여전히 돈을 우상 숭배해서 명품차 빨리 타고 싶어서 저러고 단명하고 싶은가 본데 곧 정년퇴직 나이 가까워지고 서서 일할 수 없는 체력대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권위형 노인 일자리 여성분이 앉아서 일하는 것 아닌가. 나 참 제이는 감사할 줄 알아야지. 자기 체력이 영원히 좋은 줄 아나보다 모난 70년대 보릿고개 영양실조 세대라서 그런가. 오늘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사서직 공공근로 이력서를 5월달에 1순위로 내야지 하며 다짐해본다. 이상. 끝.